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상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구상지 작성 방법이야말로 정말 사람마다 다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쓰는지 오늘 보시고 제가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구상지 쓴 걸 그냥 보여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쓰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약간 또 어떤 수업 문제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빨리 바로바로 답변 달아드릴게요. 우선 저는 2020년 기출로 작성을 해봤는데, 기출 문제가 이제 정확히 공개가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복귀 자료를 활용을 하셔야 할 텐데, 저는 이제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조금 짬뽕을 시켜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은 비슷한데 약간 구성 요소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문제지를 반 접어서 그 뒷면을 구상지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지가 2장 있는데, 첫 번째 장에는 조건이랑 학생 특성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장에는 학습 자료가 나와 있었어서 첫 번째 장은 접고 두 번째 장에 있는 학습 자료는 이제 수업하면서 보면서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장과 이제 그 구상지를 겹쳐놓고 구상지랑 그 두 번째 문제지 학습 자료를 이제 번갈아 보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저는 구상지에 세세한 스크립트를 적진 않았고요. 처음에는 적었었는데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이제 사용하는 질문들이나 뭐 발문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틀 안에서 이제 변형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 많이 적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2020년 기출을 보시면 진로와 직업교과고 안전한 직업생활, 안전한 직업태도라는 제재의 수업이에요. 그리고 블록타임제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보시면 실현 기준들이 나와 있고 동기유발에서 활동 2까지 실현을 하셔야 하고, 학생들의 경험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발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각각 자료들을 어디서 사용해야 되는지도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능력 및 특성이 드러나도록 교사 발문을 해야 하고, 학생들의 협동학습 과정에 대한 교사의 개별적 지원이 드러나도록 실현하시오. 어떤 문제든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개별적 지원이 드러나도록 실현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활동 2에서 학생 A의 문제 행동 중재가 드러나도록 실현하시오. 활동 2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활동 1이 아니라 활동 2에서 구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사용 컴퓨터, 빔 프로젝터, 태블릿 PC, 스크린 같은 기자재를 활용해야 합니다. 학생 특성 및 학습 수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 특성도 반드시 수업에 녹여내야 되니까 구상할 때 구상지에 이러한 조건들을 어디에 넣을지 잘 적으셔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보시면 가수준 학생은 그림 또는 사진을 보고 짧은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요. 나수준 학생은 한두 단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데 그 대신 검색어가 제시돼야 해요. 그러니까 교사가 검색어 목록을 제시하는 장면을 넣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수준 학생 중에 A라는 학생은 수업 시간에 자꾸 동요를 틀어달라고 하는데, 이때 그 행동의 기능은 과제 회피래요. 그러니까 과제가 너무 어렵거나 과제가 하기 싫어서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도 어떻게 중재를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과제가 어려워서 그러는 경우에는 또래 교수자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래 교수자가 도움을 주면은 학생의 어려운 과제도 친구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따가 녹여내야겠다 하고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수준 학생은 몸짓 또는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고, 한 음절씩 따라 말하거나 첫 음절만 말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업에 드러나야겠죠. 그리고 신체적 촉구를 받아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자료들을 보시면, 첫 번째 자료는 동기유발에서 사용해야 하는 동영상,
이고 두 번째 자료는 그림 카드. 그림 카드들 각각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학생들의 경험과 연관 지을 수 있을지 조금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넘어짐 카드, 떨어짐 카드, 부딪힘 카드. 이 세 가지 상황을 설명할 때 어떤 예시를 들을지 또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상지를 작성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활동보고서. 더 가운데 작은 동그라미에는 안전사고 유형이 나와 있고요. 바깥에 큰 동그라미에는 안전사고 예방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활동 보고서는 우리가 활동 2에서 모든 활동을 하면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바로 구상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1교시 때 지도안 작성하는 시간에서 한번 이제 문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업을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지를 보시고 수업을 어떻게 구상할지 그 대기 시간 등을 활용해서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무조건 구상지 맨 위에는 학습 목표를 적었어요. 왜냐면 다른 것들, 뭐 교사의 발문, 학생 대답 같은 경우는 잠깐 생각이 안 나도 이렇게 애드립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습 목표 같은 경우는 절대로 잘못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맨 위에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기부터 시작할 때 인사하기 같은 당연한 것들은 구상지에 쓰지 않았어요. 구상지가 처음에 연습할 때는 더 지저분하고 꽉 차 있었는데 점점 이제 연습을 하면서 꼭 적지 않아도 이제 필수로 해야 하거나 제가 익숙해진 것들은 아예 적지 않거나 아니면 간단하게만 표시하는 방법으로 점점 바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구상지 쓰는 시간이 20분인데 20분 내내 구상지만 쓰는 게 아니라 구상지를 쓰고 또 한번 처음부터 점검하고 수업 흐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구상지는 빨리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동기부터 할 때 저는 인사를 보통 하고 시작했어요. 자, 우리 인사하고 진로와 직업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차렷, 인사.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조금 더 해보자면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은 진로와 직업 수업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지 선생님이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동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수업 도우미가 누구였죠? 네, 그러면 우리 지민이가 이 리모컨으로 빔 프로젝터를 한번 켜주세요. 좋아요. 여러분, 선생님 컴퓨터 화면이 앞에 스크린에 잘 보이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동영상을 시청할 건데 잠깐 동영상 보기 전에 우리 동영상 시청 규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동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기자재 언급했고 동영상 시청 규칙 언급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멘트들은 저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자재, 동영상 시청 규칙 이렇게만 언급을 했습니다. 동영상 시청 규칙은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첫 번째는 집중해서 듣기, 두 번째는 그 동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 생각하면서 보기 이런 식으로 정했어요. 요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동영상 시청 규칙은 조금씩 변경하면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꼭 했던 게 이렇게 오른쪽 귀퉁이에 학생 자리 배치를 먼저 해놨어요. 자리 배치는 그냥 한 건 아니고 가나다 수준을 조금 섞어서 배치를 했고요. 제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이들 쪽으로 다가가면서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자리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누군가 다른 이름을 가진 학생이 조건에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이렇게 했고요. 또 뒤에 나올 모둠도 고려해서 자리 배치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모둠도 이따가 구성을 했고 대부분의 모든 수업이 이렇게 비슷하게 자리 배치를 했는데 저는 제가 익숙한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 이름을 사용했고요.
가영이, 나영이, 다영이 뭐 이런 것들이 편하신 선생님들은 그렇게 써서 자리 배치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할지에 대해서 적어봤어요. 누가 나오는지 질문하고 뭐 어떤 학생이 대답하고 동영상에 나오는 장소가 어디였는지 질문하고 또 누군가 대답하고 이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쓰고 간단하게 한 명만 대답하는 상황으로 설정했을 때는 굳이 누가 대답할 건지는 쓰지 않았어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는 사람을 정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고요. 이제 점점 질문이 진행이 될수록 처음에 어떤 학생이 이제 단어 수준으로 대답을 하면은 또 더 높은 수준의 학생이 문장으로 보충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상황을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영상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학생들의 대답 순서를 정해놨는데 다수준, 가수준, 나수준 이런 식으로 정했어요. 꼭 다, 나, 가 이런 순서대로 대답을 하게끔 하진 않았고요.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다수준 먼저 대답하고 가수준이 이제 보충을 해주고 또 나수준은 다른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풍성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20년도 기출이 어떤 내용의 동영상이었냐면 졸업한 선배가 카페에서 실습을 하다가 데이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다친 경험이 있었는지 물어봤을 때 민영이가 병원 그림을 태블릿에 표시를 하게 했고 이때 민영이가 어떤 걸 뜻하는 것 같은지 다른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서영이가 대답할 수 있게 했고요. 또 지민이는 자신의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에 대한 질문이 끝나면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그럼 선생님이랑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고 가나다 다른 학습 목표를 제시하진 않았고요. 통일된 하나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가수준 학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 읽어주고 나수준 학생은 선생님이 밑줄 쳐놓은 단어만 읽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수준 학생은 태블릿에 나타난 학습 목표를 우리 손가락으로 한번 가리키면서 친구들이 학습 목표 있는 것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때 뭐 가수준 학생은 이렇게 말하진 않았고 학생들 이름을 넣어서 말했겠죠. 뭐 진이랑 서영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고 나영이, 지민이, 상이는 선생님이 표시한 단어 뭐 빨간색으로 표시한 단어 또는 동그라미 쳐놓은 단어만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활동 들어가기 전에 블록타임제를 안내했어요. 그래서 블록타임제 안내를 적었고요. 블록타임제 안내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활동을 시작할 건데 선생님이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오늘은 땡땡 타임제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혹시 땡땡 타임제가 무슨 타임제였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맞아요. 오늘은 블록 타임제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했어요. 블록 타임제는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연속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은 3교시, 4교시 연속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은 학생은 선생님한테 손들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집중해서 첫 번째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블록 타임제를 안내했습니다. 이제 활동 1에서 좀 활동 1의 제목도 맨 위에 썼고요. 이제 활동 자료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할지를 적었어요. 카드를 보여주고 카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학생들한테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카드 이름이랑 그 다음에 학생들의 대답을 적었어요. 이제 뭐 넘어짐 카드에서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학생들이 뭐 넘어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그런 데까지는 이제 굳이 적지 않아도 그동안 해왔던 패턴대로 대답을 하면 되니까 구상제 적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왜 넘어졌을까요? 했을 때 나수준 학생이 물이라고 단어로 대답을 하면 가수준 학생이 그걸 이제 문장으로 확장시켜서 말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키워드를 적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이 그림처럼 넘어진 경험이 혹시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경험을 꼭 연관 지으라고 했으니까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해야겠죠. 그래서 경험을 물어봤을 때 뭐
다수준 학생은 어떻게 대답하고 나수준 학생은 어떻게 대답할지 이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은 학생들의 답변에 대한 내용들은 구상실에서 생각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교시 끝나고 그 대기 시간 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 시간들을 좀 알차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 카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대답할지 미리 구상지에 적어놨고요. 떨어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사다리 그림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뭐 학생들 5반응을 넣어야겠다 해서 자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이죠? 라고 했을 때 한 학생이 사다리를 계단이라고 잘못 말한다는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이 아니라고 저거 사다리라고 이렇게 고쳐주는 내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떨어진 경험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할지도 미리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림 카드도 마찬가지로 앞에 그림 카드는 다 한 명이 나왔는데 부딪힘 그림 카드는 2명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인지를 먼저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질문을 적었고 다수준 학생이 손가락을 활용해서 대답할 수 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관련 경험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학생들 답변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적어놨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교사의 질문은 어느 정도 패턴이 있어서 꼭 구상지에 적지 않아도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대답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또 문제마다 답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 답변 위주로 구상지를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활동 1을 마무리하면서 활동 2를 안내하고 이때 시간을 꼭 확인해야겠다 해서 별표 치고 시간 확인 이런 것들을 구상지에 적어놨어요. 그 다음 이제 구상지를 반으로 접었을 때 뒷장인데요. 이때는 활동 2에 대한 내용으로 꽉 채웠는데 활동 2의 제목을 위에 적었고 그 전에 저는 내용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꼭 이 질문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면 활동 2에서 선생님이랑 이제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 근데 예방법을 왜 배워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을 설정을 했습니다. 왜 이 장면을 넣었냐면 활동 1에서 활동 2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 흐름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왜 배우는지 알게 되면은 학생들이 더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질문을 집어넣었고요. 20년 기출에서는 독감이라는 걸 활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독감 예방주사 다들 맞았죠? 독감 예방주사 왜 맞았어요? 라고 했을 때 학생이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했다고 가정하고 맞아요. 안전사고 예방법을 배우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예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하고 활동 2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이제 모둠 활동으로 진행하겠다 안내를 해야 하니까 모둠 활동 안내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 모둠도 미리 이렇게 나눠 놓았어요. 학생들 수준에 맞게 또 제가 순회지도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나눴고요. 그리고 아까 그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도 활동 2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모둠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 정하기.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모둠에서의 역할을 정해야 하는데 발표자, 조사자, 활동지 작성자, 또래 도우미 이렇게 나눠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랑 상의해서 한번 자신이 하고 싶은 역할을 정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역할 정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활동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저는 이제 그림이나 사진을 인쇄해서 붙일 수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인쇄 방법을 안내해야겠다 해서 이런 것까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모둠 활동 시작 직전에 태블릿 PC 검색하는 거에 대해서 안내하면서 주의사항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코로나 언급은 그냥 간단하게 자 여러분 우리가 모둠 활동을 할 때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잘 지키고 마스크를 내리지 않고 잘 쓰면서 모둠 활동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회지도 제일 중요하죠. 순회지도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진로 모둠에 가서는 누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적었고요. 저는 이제 상이라는 학생이 어떤 걸 검색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려워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제가 검색어 목록을 제시해주는
그런 장면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싶다 상희가 정해서 검색을 하면 그 검색한 내용을 가수준 학생이 문장으로 적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업 모둠으로 가서 이제 그 나수준의 한 학생이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그 수업 약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아까 그 과제 회피의 기능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또래 도우미 학생이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찾을 건지 정하고 그림을 인쇄하는 방법까지 알려줘야겠다 해서 그림 인쇄라고 적었고요. 다시 진로 모둠으로 가서 이제 다수준 학생이 첫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넘어짐의 넘을 말했을 때 그거를 교사가 알아채고 넘어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구나 이렇게 언급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 또 이 다수준 학생이 신체적 촉진이 있으면 그림이나 사진을 붙일 수 있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다른 학생들 이름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모둠 활동을 발표로 마무리했는데요. 한 모둠이 나와서 발표를 하면은 다른 모둠이 잘 듣고 그 어떤 내용이었는지 대답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어떤 모둠이 먼저 발표해볼까요? 좋아요. 우리 직업 모둠이 먼저 발표해볼게요. 직업 모둠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진로 모둠 학생은 직업 모둠이 발표하는 내용을 잘 듣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따가 선생님한테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 우리 직업 모둠 아주 발표를 너무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한 다음에 자, 진로 모둠, 우리 직업 모둠이 발표한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라고 했을 때 진로 모둠이 어떤 대답을 할지까지 적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단어 위주로 구상지를 채웠는데 처음에는 질문을 이제 다 썼어요. 문장으로 다 쓰고 했었는데 최대한 구상지 쓰는 시간을 아껴야 되겠더라고요. 최대한 구상지를 빨리 쓰고 이걸 처음부터 한번 훑어보면서 추가할 내용 추가하고 뺄 내용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수업의 흐름을 익혀야 되니까 구상지 쓰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단어 위주로 적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